그래서 오늘로 이제 단식 5일차인데 뭐 꽃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봤어요. 쓰러지지 않겠다. 장미와 나는 뭐 이렇게 비교를 하고 했던데 지금 하고 있는 몽리죠, 사실상.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로 나아가자라는 게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저는 이게 일종의 직업윤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각자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저렇게 텐트 쳐놓고 농성을 하면서 뭐 이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어떤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특검 민주당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네. 저도 순간 헷갈렸던 거예요. 어머 특검을 민주당이 하지 말자 그랬었나? 그랬는데 예. 통일교 특검 하자 그랬어요. 예. 저희가 막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아 그럼 우리 받겠다. 근데 예. 통일교만 하지 말고 이왕 특검 하는 거 효율적이어야 되잖아요. 신천지도 같이 하자. 그렇죠. 근데 통일교 특검 이러면서 단식까지 하는 거 그게 말이 됩니까? 한다고 예. 그랬는데 단식은 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도 비슷한 거 있었어요. 박수영 의원이라고 그 탄핵 과정 국면에서 네. 헌법에 따라서 임명을 하는 게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이 헌법의 의무인데 네. 임명하지 말라는 단식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것도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장동혁 대표도 굉장히 엉뚱하고 해괴한 단식을 지금 하고 있다. 물론 제가 뭐 밥을 굶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제가 뭐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분은 네. 공인이고 그래도 야당의 대표기 때문에 저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할 때는 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해괴한 단식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어제 듭니다. 한동훈 대표 사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아니 이게 못 벗어나는구나. 본인의 네. 습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사과를 전면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니 뭐니 단계 같은 게 다 그렇게 법률적으로 의율될 수 있으니까 네. 아 내가 잘못했다 이 말을 못 하는구나. 아 네. 정치인이 아니구나. 법률가구나. 네. 그러면 국민들이 평가할 거다. 법률가로서의 한동훈에 네. 대해서 그게 어떻게 정치인으로서 선택받습니까? 네. 내려놓을 거 내려놓아야 되는데 아 정말 참 이런 인물도 참 근래에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치도 전문가가 하는 거다. 정치권에서 구르고 어쨌든 훈련받고 이런 사람이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반정치에 서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네, 네. 세비 안 받겠다. 국회의원 수 줄이겠다. 이건 반정치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총선 그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지 않은 게 마치 되게 좋은 선택인 거. 어떻게 정치인이 선거에 안 나가는 게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 반정치에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스텝도 꼬이고 법률가의 그 태를 못 벗으니까 본인 앞날도 맞고 네. 이제 앞날은 끝났다. 없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끝났다. 한동훈 정치는 끝났다. 세게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사실 한동훈의 반정치는 말씀하신 대로 정치를 파괴하는 면에서도 반정치지만 네. 언론과 검찰 권력을 이용하는 것도 반정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정치의 상징 같은 그런 인물로 저는 보는데 한동훈은 끝났죠. 이미 진작에 끝났는데 지금도 좀 연명하면서 이렇게 정치판을 저는 오염시키고 있는 네. 그런 주범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사과가 아닌 게요. 지금 뭐 언론에서는 또 이걸 가지고 한동훈 사과라고 또 포장해주고 또 띄워주고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민주당의 거센 탄핵 역공 때문에 내가 계몽령 계엄을 했고 국민들께 걱정 끼쳐서 송구하다. 네. 그 사과입니까 그러면? 사과 아니죠. 그건 장동혁의 사과보다도 훨씬 사과가 아니라 개사과잖아요. 개사과. 국민들을 약 올리는 예, 사과 아닙니까? 그렇죠. 한동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 여기 보면은 단계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고 오히려 조작이자 정치 보복. 그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 조작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본인이 책임을 느끼지 않는데 예. 그건 조작된 거고 보복 감사고 예. 국민들에게 걱정만 끼쳐가지고 송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걸 사과로 읽어주는지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정말 언론과 검찰과 유착된 정치인을 지금도 띄우고 있는 그 세탁기 세탁쇼의 저는 단면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한동훈 대표 뭡니까 입장 그 사과 입장이 올라오자마자 박정훈 의원 있잖아요. 친한 게 송파갑에 예, 송파갑에 박정훈 의원이 진심을 담은 사과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예, 당무감사와 윤리위 징계 과정에 상상하기도 힘든 불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런 용기를 내주신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결단이 당을 정상화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완전 용비어천가 지금 부르고 앉아 있는 거고 예. 제가 볼 때는 사과라는 거는 피해자들이 이제 예. 그만해라 할 때까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정성을 담고 네. 자꾸 사족 달지 말고 본인의 진정성을 가지고서 평가받는 그 평가의 주체도 내가 사과하면서 내가 진심이야라고 우겨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개사과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를 아예 태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 한계점을 네. 계속 노출하고 있다. 근데 주변에서 아무리 뭐 박정훈 의원이든 뭐 배현진 의원인가요? 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용비어천가를 불러줘도 네. 띄우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에드벌룬인데 네. 펑크난 에드벌룬 못 듭니다. 제가 볼 빵꾸난 거다. 때는. 전문용어로 빵꾸라고 하는데 펑크난 에드벌룬 아니냐.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이러면 진정성 있게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늘 이렇게 유체이탈 화법 아니면 뭐가 예를 들어서 건너뛰기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꼭 그 알맹이는 빠뜨리고 핵심은 빠뜨리고 그냥 그리고 건성건성으로 프레임 바꾸는 거 잘하고. 프레임 전환을 잘하고. 그게 이제 윤석열 따라하기 비슷한 그렇죠. 거죠. 근데 이거는 이미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딱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태가 국민을 무시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얼렁뚱땅 모르겠지. 그렇죠. 아니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확히 알고 예. 있어요. 유권자는 항상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얼렁뚱땅 마치 프레임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당이 나를 픽박한다. 물론 그런 성격도 있죠. 근데 네. 그런 성격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 왜 두 개 IP로 1,400개가 넘는 그게 쓰여진 거야에 대해선 여전히 함구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정치하려면 이 부분이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상처를 준 부분이 있다. 제가 이게 좀 부적절한 비유일 수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한 패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가족들 네. 무슨 뭘 쓴다 이렇게 다 생각해 동원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갈등이 있으면 당 대표가 정치력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뭐 본인은 나중에 알았다고는 합니다만 이거 관리를 못 해가지고 대통령을 직격하고 예. 막 김건희를 막 엄청 비난하는 그런 걸 썼다는 게 그게 용서가 되는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치 그 풍토라고 해야 됩니까? 네. 너무 웃기잖아요. 수준이 수준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아니 당 대표식이나 돼가지고 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김건희 씨의 여러 네. 가지 의혹이나 문제가 있으면 정말 앞에서 얘기해야지. 그렇죠. 앞에서. 정면 승부를 그래야죠, 해야죠. 그래야죠. 딱 앞에 놓고 네. 이재명 대통령 당시 당 대표 시절에 적어가지고 가서 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를 해야 정치력이 있는 거지. 뒤에서 식구들 전부 동원해가지고 꽁얼꽁얼 된 꽁얼꽁얼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어떻게 그리고 보면 저 뒷담화 사람이 같은 죽고 거기에다가 거죠. 지금 하는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단식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 쇼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동훈 대표나 전 대표나 장동욱 현 대표나 똑같은 수준의 정치를 하고 정치인들이 있으니 아닌 제가 거죠. 보기에는 제가- 국민의힘 당원들이 참 보수 유권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 당을 상실- 민주당은 너무 싫고 네, 국민의힘이 그러시겠죠. 있어야 되는데 이 당의 수준이 이 정도여서 야 도무지 이건 못 봐주겠다 이런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 장미 변호사님 말씀대로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그렇죠. 국민은 다 보고 판단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바보가 두 명 있죠. 네. 장동혁, 한동훈. 그 제가 노래 제목이 생각이 나서 어. 그 박명수 씨가 불렀던 네. 바보에게 바보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그런 노래가 있어요? 바보에게 바보가 명곡이에요. 제가 노래방 어. 가면 매일 부르는 노래. 가끔 고백할 때도 쓰는 노래. 아 진짜. 네. 근데 바보에게 바보가인데 바보가. 네. 지금 보시면 두 바보 중에도 또 평가를 받거든요. 네. 최근에도 갤럽에서 조사를 하니까 장동혁, 한동훈 누가 더 오르냐. 네. 당원 게시판 징계가 맞냐 아니면 한동훈의 저항이 맞냐. 네. 했더니 장동혁 쪽 바보가 2배 높게 나와요. 한동훈 쪽 바보보다. 어. 그럼 더 큰 바보는 좀 더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예. 저렇게 장동혁 바보가 아니 뭐 바보란 게 비유입니다. 요 노래 예. 제목에 빗대자면 저렇게 엉뚱한 짓 하고 해괴한 단식해가지고 정치판에서도 희화화되고 있는데 그 바보보다도 본인이 훨씬 더 박한 평가를 받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정계를 은퇴하든지 좀 결단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여전히 주변 분을 맴돌고 있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참 이 볼성사나운 꼴사나운 걸 더 봐야 되는 게 참 비극 아니냐. 그러니까요. 라는 하여튼 생각이 국민의힘 얘기는 하면 할수록 진짜 우리도 수준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당이 좀 정당답게 새롭게 좀 그 태어나야 그때야 당명만 그냥 딱 바꿔가지고 마치 새로운 당이 된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바꾸는 정당 개혁이 있을 때라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근데 한 듭니다. 말씀만 보태면요. 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국민의힘은 죽어야 다시 살기 때문에 죽으세요 지금. 죽어라. 아니 변화로는 안 된다니까요. 죽어야 다시 사는 그 사직생의 네. 그 태도로 임해야 아마 정치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죽어야 된다. 근데 안 죽으려고 자꾸 발버둥 치니까 네. 변화하려고 쇼만 하고 분칠만 하니까 네.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된다. 죽어야 산다. 예.